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고원수입니다.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고 1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랑 결혼을 꿈꾸고 있었어요. 지금 남자친구와는 회사 선배의 주선으로 한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만남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배려심이 있는 성격도 마음에 들었지만 특히 절 많이 사랑해주는 점이 좋았죠. 애정 표현도 잘 해주고 종종 선물을 해주기도 했죠. 그런데 그 선물의 가격이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만 해도 목걸이, 귀걸이는 기본이고 명품 지갑에 가방, 그리고 핸드폰, 노트북까지 있었죠. 한 번은 선물 받은 노트북을 들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동생이 그 노트북을 보고 놀라더군요. 누나, 이거 뭐야? 이거 남자친구가 준 거야? 남자친구 부자야? 이렇게 비싼 걸 턱턱 사주고 이거 그렇게 비싼 거야? 그럼 최신형이구만. 누나 이거 안 쓰면 나 주면 안 돼? 안 돼. 아 누나. 동생은 구경만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얼마나 좋은 노트북인지 사양을 줄줄줄 말했죠. 저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남동생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받은 선물을 알아보니 개당 돈 빼곤 우습게 깨졌을 것 같더군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좋은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닌데 무리해서 장만해 주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나한테 비싼 선물 주는 거 이제 안 줘도 돼. 우리 이제 결혼도 생각해야 하는데 아껴야지. 자기야, 너무 부담 갖지 마. 내가 너무 해주고 싶어서 그래. 난 자기 기뻐하는 모습만 봐도 괜찮아. 그래도 자기 월급에서 내 선물 사주면 생활비도 빠듯할 거 아니야. 너무한다. 우리 회사가 자기 회사보다 안 좋은 회사일 수도 있는데 나 그 정도로 능력 없는 남자 아니야. 아, 좀 이건 너무 섭섭한데. 미안해. 난 자기가 너무 걱정돼서. 솔직히 처음에는 카드로 돌려막기나 대출을 받아서 쓰는 건가 했는데 주로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거 보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받기만 하긴 미안해서 평소 데이트할 때 제가 먼저 계산을 했어요. 밥 먹고 남자친구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먼저 계산을 하거나 남자친구가 계산하려고 하면은 제가 남자친구 카드 뺏어서 제 카드를 내밀기도 했고, 영화관 데이트는 미리 예매를 해두고 팝콘을 사서 기다렸죠. 남자친구는 계속 저에게 사주고 싶어 했지만 남자친구 혼자 돈 너무 많이 쓰면 싫다고 거절했죠. 그렇게 서로 먼저 계산을 하겠다고 투닥거리는 것도 나름 데이트의 묘미였습니다. 그리고 1주년 때 남자친구랑 뭐 할까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자친구가 그 주 주말 시간을 비우더라고 말하더군요. 솔직히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는 거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지만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1주년 당일 남자친구가 데리러 온다고 해서 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남자친구가 처음 보는 외제차를 끌고 오더군요. 그래서 무슨 차냐고 물어보니 1주년인데 기분 내줘야지 않냐고 렌트를 했다고 하더군요. 확실히 비싼 차라 승차감이 좋아.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기분이니까요. 그런데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 양평에 펜션 하나를 빌렸다길래 재밌겠다 싶었죠. 그럼 숙소 들어가기 전에 장봐가면 되겠다 했더니 남자친구는 은수야,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고는 제 가방에서 지갑도 뺏어가 버렸습니다. 일단 먼저 펜션에 짐을 놓고 근처 관광을 하다가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기분을 냈죠.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면서 오랜만에 꿈같은 데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펜션에 미리 주문해둔 고기로 바베큐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고 무조건 앉아있으라고 하고 혼자 고기 굽기부터 시작해서 완전 공주처럼 모시더라고요. 그리고 차 안에서는 오늘의 비밀 병기라면서 비싼 와인에 양주까지 가져오더라고요. 자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동안 자기가 날 위해 쓴 돈이 얼만데 그 데이트 비용 아껴서 오늘 크게 노는 거지. 정말 고마워 자기야. 바베큐에 와인까지 완벽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들뜬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다음 여행 이야기를 했죠. 우리 다음 휴가 때는 해외로 갈까? 해외는 나중에 결혼하고 가야지. 그래도 결혼 전에 해외여행은 좀 그렇지 않나? 남자친구의 선비 같은 대답이 로맨틱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지만 굳이 좋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 그게 좋을 것 같네. 그럼 신혼여행 때 꼭 해외로 가자. 솔직히 남자친구가 이렇게 나오니 조금 민망하기는 했죠.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남자친구가 더욱 믿음직스러웠죠. 그리고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던 중 남자친구가 취했는지 자기의 어려웠던 가정사를 이야기하더군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와 여동생이랑 힘들게 살았다고 했어요. 가난한 환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사고를 많이 쳐서 바쁜 어머니 대신 자기가 많이 혼냈다며 자기에게는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여동생은 26살에 결혼을 하더니 이제는 집에 잘 안 온다고 속상해 하더군요. 고생하신 어머니에게도 생활비 보태드리고 여동생이 지금까지 사고 친 거 수습하느라 모아둔 돈이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이렇게 사치를 부려도 되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술 마신 김에 용기를 내어 자신이 힘들었던 삶을 이야기하는데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나한테 비싼 거 그만 사주고 돈을 모아. 알았어. 이번만 하고 다음부턴 꼭 모을게. 그러더니 정말 돈을 바짝 모을 생각을 했는지 퇴근 후 한 번씩 부업까지 한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쓴 돈이 많아서 그것의 영향이 아닌지 걱정을 했지만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하는 건 아니고 아는 형님이 물량은 많은데 손이 없다고 도와달라 하셔서 하는 거야. 무슨 일인데? 그 형님이 유통 쪽 일하시거든. 오늘 좀 늦을 수도 있어. 이따 연락할게. 남자친구가 말하기로는 수입이 꽤 짭짤하다더군요. 투잡까지 시작하면서 못 만나는 날들이 많아졌지만 남자친구가 정신 차렸구나 하는 생각에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데이트를 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데이트를 하는 시간도 짧았고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이유는 항상 그 일 때문이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해진 저는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요즘 다른 사람 만나? 무슨 소리야? 툭 하면 약속 취소하고 밥만 먹고 나면 자꾸 헤어지려고 하잖아. 그런 거 아니야. 진짜로. 정말 일이 바빠서 그래.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게. 어떻게? 제 짧은 투정을 끝으로 남자친구는 바로 전화번호를 바꾸더군요. 제 전화번호 뒷자리와 똑같이 말이죠. 그리고 메시지 어플 사진도 우리 커플 사진으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니 정말 일이 바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남자친구가 성실하게 일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니 남자친구에 대한 감정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얼굴 보는 시간이나 횟수는 늘릴 수가 없었고 둘 다 부모님과 같이 살다 보니 집에 마음대로 찾아갈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요즘 여자 남자가 어딨나요? 그냥 결혼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은 먼저 프로포즈하는 거죠.
남자친구는 갑작스러운 결혼 이야기에 살짝 놀란 것 같았지만 먼저 이야기 꺼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부모님께 고급 양주와 한우 그리고 과일까지 좋은 선물을 안겨드렸으나 아버지는 남자친구를 탐탁지 않으셨어요. 직업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고 인상도 별로라면서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엄마는 투잡을 뛸 정도면은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마음에 들어 하셨죠. 저는 아버지만 설득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부업이 잘 되면은 아예 그쪽으로 이직할 수도 있다고 긍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아버지도 딸이 너무 좋다고 하니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갔는데 결혼한 여동생은 오지 않고 어머니만 계시더라고요. 남자친구 씀씀이에 비해 남자친구 집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20평대 작은 빌라였는데 어머니도 일하고 오느라 음식 준비를 못 하셨다고 해서 그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기분이 좀 이상하더군요. 첫 인사 온 날에 삼겹살이라니 말이죠. 그렇지만 그냥 넘겼어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양가 허락을 받았으니 우선 가장 급한 문제인 신혼집부터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상견례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지만 남자친구 어머니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부모님들 허락을 받아 먼저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 많이 싸운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일단 문제는 남자친구가 별로 모아둔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집을 구할 때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제 명의로 안 하면 안 도와주신다고 해서 제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도 제 명의로 받았죠. 남자친구는 이것에 기분이 상해 보였지만 전 부모님이 도와주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부터 감정이 상해서 그런 거였을까요? 계속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여기 너무 칙칙해. 음식도 별로고. 그럼 삼성역에 있는 거기로 할까? 거긴 식대가 터무니없이 비싸지 않나? 처음에는 저도 맞춰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도 끝도 없더군요. 함께 후보로 봤던 예식장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싫어 저건 싫어 일일이 트집만 잡았죠. 결국 제 입에서 고운 말이 안 나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고 싶은 건데? 요새 이런 곳에서 결혼하는 것도 다 허례호식이야. 우린 거품 빼고 저렴한 곳에서 하자. 솔직히 연애할 때는 그렇게 돈을 펑펑 쓰더니 남자친구의 실체가 나온 걸까 싶었습니다. 제가 다 잡은 물고기라서 그런 건지 돈이 아까운 건지 속상했어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비싼 곳은 아니었거든요. 식대 4만 원 정도의 평범한 곳인데 집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그런 건가 싶었죠. 결국 제가 한 발 양보하고 어르고 달래서 식장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신혼여행을 예약하는데 전 당연히 해외로 갈 줄 알았어요. 1주년 때 신혼여행은 해외로 가기로 약속했으니까요. 그런데 자꾸 국내 여행을 고집하더라고요. 아무리 집 때문이라도 이건 못 참겠어서 쏘아붙였죠. 오빠 진짜 왜 그래? 이제 나랑 결혼하니까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사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